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1월 3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대통령이 달라지니 대통령실도 확 변했고 또 내각도 심기일전하고 있고 심지어 집권 여당도 변화하고 있다. 자,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취임 후에 줄곧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버에 그냥 끌려왔죠. 특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를 해야 될 민주당이 이 강공을 취하고 또 그 범야권의 스피커들이 계속 이런저런 가짜뉴스도 만들어내고 해외만 갔다 하면은 이 어떤 뭐 조롱거리를 찾아서 여러 가지 이 괴담을 퍼뜨리고 또 특히 그 사이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또 뭐 그 희생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또 대대적인 뭐 공세를 벌이고 이런 상황에서 줄곧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으로 정권이 끌려왔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강한 이미지, 스트롱 그 윤석열 이런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그 실행에 옮기는 국정 운영에 녹이는 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왔죠. 은행이 다 그랬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1차 파업 때만 해도 그때 상당히 윤석열 정부가 아주 초기에 좀 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많이 수용을 하는 그쪽으로 좀 밀리면서 그 협상을 끝냈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파업을 단행을 하니 이제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지금 그때의 윤석열 정부와 지금은 또 다르다. 불과 몇 개월 차이지만은 윤석열 국정 운영 2기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지금 전국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데 그치지 않고 더욱더 강한 조치들을 지금 오늘 쏟아냈습니다. 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니까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또 저항을 하고 있으니 업무 복귀를 안 하면은 이번에는 아예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겠다.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하겠다. 안전운임제의 일모를 없애달라고 또 범위를 넓혀달라고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정부가 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요구 조건을 자꾸 내걸면은 아예 안전운임 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내각도 이 기조입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아예 유예하거나 제외하겠다. 자, 이런 강경한 대응을 초강경 대응을 내놓고 있죠. 이것을 또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를 흔드는 정치 파업이다. 정치 파업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 정부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자, 이런 이 기사들이 오늘 석간에도 계속 실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어떤 발언 수위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어떤 조치를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가령 제가 아침에 소개해드렸지만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자택 무단 침입 논란 이런 데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전 같으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좀 꺼렸죠. 그런데 전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고를 하고 이 화물연대 파업에도 명분 없는 요구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점점 더 강경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또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실도 그전에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일인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또 취임하자마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입에 올렸는데도 대통령실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김대기 그 비서실장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죠. 자, 그런데 그 비서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이, 대통령실이 지금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일 이 강경 모드를 그대로 보이고 있죠. 자, 최근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계속 도발을 하고 있죠. 뭐 빈곤 포르노 이야기했다가 뭐 조명을 설치해서 했다고 이야기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본인이 이슈를 막 확산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경태를 대통령실 이름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죠. 국격과 국익을 훼손했다. 허위사실 유포만큼은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도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형사 고발을 한 첫 사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사례가 되고 또 야당 국회의원, 최고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이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강한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를 자주 유포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뭐 김의겸 대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그때 뭐 그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갈 때 조문을 안 한 이유가 천공의 뭐 강연 탓이다 뭐 이런 강연 때문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김성환 또 가짜 뉴스를 하나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얼마 전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왔었죠. 그래서 네옴시티, 사우디에 건설하는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이것을 수주를 하는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했다. 이런 또 계담을 내놨습니다. 지금 부산 엑스포는 부산과 사우디 쪽이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인데 그 빈살만이 그 건설을 하는 대형 네옴시티 프로젝트 여기에 우리가 수주를 하려고 이 부산은 포기를 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부산과 이렇게 갈라치기라는 것이죠. 부산 지역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과 뭐 미락을 해서 그걸 포기하고 다른 걸 받기로 했다. 이런 악의적 프레임을 또 근거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 모든 정부 부처에서 전부 다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옴시티는 네옴시티고 이 부산 엑스포 유치는 엑스포 유치다. 이런 이야기까지 대통령실에 다 했죠. 자, 그런데 그걸 마치 막교환한 것처럼 이렇게 또 악의적인 괴담을 당직자인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즉각 반응에 나섰죠. 자, 김원혜 홍보수석이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마타도어다, 가짜뉴스다, 외교적 결례다, 국격 저해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1야당 정책위 의장 김성환 공식 사과를 해라. 그 발언을 한 데 대해서 공식 사과해라. 자, 사과하지 않으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 여기도 또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남겨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대통령 또 대통령실이 이 아주 강한 국정운영 드라이버를 거니까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뭐 투톱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른바 원조 친윤 뭐 장제원 권성동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것이 다 일순간에 봉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투톱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또 내각과 지금 호흡을 맞춰서 이 가짜뉴스 이런 데 단호히 대응을 하고 정치 공세에 맞불을 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하고 2일에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하겠다. 만약에 해임 건의를 해서 그것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탄핵을 하겠다. 뭐 국무위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 지금 그렇다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 보이콧하겠다. 지금 합의를 했었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의 전제 조건이 예산안이었죠. 예산안 처리. 그런데 아직 예산안도 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런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 특히 이상민 장관을 해임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면은 행안부 책임을 따지면서 그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따져야지 먼저 해임부터 하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이 있으면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방탄용으로 지금 사법 위기에 몰려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자꾸 이런저런 해임 건안도 내고 계속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 국정조사 보이콧도 불사한다. 어차피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 거기에 참석을 안 하면 보이콧이 되는 것이죠. 사상 초유의 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자, 그런 일도 불사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을 지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포지션을 시켰죠.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검찰에서도 지금 다시 그 전임 정권에 대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고표를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 이것은 여러 가지 계속 전해지는 이야기고,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압박을 하는, 자, 그런 상황으로 이 사법 리스크도 지금 전임 정권이 덮어 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봐주기 수사, 대장동 관련 수사에서 다 꼬리 자르기, 대장동 민간업자들만 막 기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핵심 접근인 김용, 정진상을 구속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그 두 사람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준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을 수사했던 일기 대장동 수사팀, 일기 수사팀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감찰을 비롯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검찰 안에서 숙정이 일어나는, 자, 그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실, 내각, 이 여당, 그리고 이렇게 다 바뀌었고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신적폐 청산 수사의 속도를 붙이는 이 상황.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변화를,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그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평가할지. 자, 이것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죠. 자, 최근에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가 아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한꺼번에 막 확 뛰는 건 아니지만은 꾸준히 오르고 일단 내림세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보합세는 이미 탈피를 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27일, 28일 그저께 조사한 겁니다. 그때는 화물연대, 그제는 화물연대가 핵심 이슈였죠. 자, 긍정평가가 38.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38.1%, 부정은 59.8% 나왔는데 38.1%는 일주일 사이에 2.2%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59.8%는 2.6%포인트가 내려갔는데, 자, 50%대의 부정평가가 들어선 것도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RN서치의 여론조사 전문가죠. 김미연 소장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거의 40%대까지 올라간 거죠. 김미연 소장의 분석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 것이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 이렇게 파업을 하고 하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이 RNCT 조사에서는 중도층, 본인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중도층의 지지율이 32.3%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중도층이 그동안 계속 지지율이 저조했는데 이 32.3%는 일주일 사이에 무려 10.6%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지난주만 해도 22.3%한 22% 정도였다는 거죠. 그것이 32%대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강경한 대처가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까지 호응을 얻고 있다. 공감을 얻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강경한 대처들이. 그러니까 부정 파업에 대한 이 어떤 민생을 볼모로 한 어떻게 보면은 밥그릇 챙기기. 여기에 대한 강경한 대처가 중도층의 지지도 얻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또 데이터 리서치에서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같은 기관입니다. 긍정 37.7%, 부정 60.3%. 이것도 상당히 올랐는데, 자, 긍정 37.7%를 두 개로 다시 나누면은 아주 잘하고 있다. 적극 지지층이 25%나 됩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다소 잘하고 있다는 12.7. 그거보다 더 배가 많게 아주 잘하고 있다. 이것이 25%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 또 그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긍정이 36.4 해서 3.0%포인트가 올랐죠. 그리고 부정은 60.8, 3.0%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의 변화, 그 대통령실 또 내각, 집권 여당이 같이 호흡을 맞추고 거기 또 검찰이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니 민심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민주당, 또 이재명 리스크, 문재인 리스크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또 야권의 스피커들도 목소리를 더욱 높이겠지만 이렇게 강력한 국정운영 드라이버를 걸 수 있는 민심의 뒷받침이 확인됐다. 자,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